여러분, 썰마마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한국인이고 내 남편은 일본인입니다. 둘 다 30살이 넘어서 국제 결혼을 했지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30년씩이나 살다가 국제 결혼을 하였으니 엇박자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일본으로 시집을 간 것이니까 우리 부부가 사용하는 언어는 일본어입니다. 시부모님은 다 계시고 시누이가 한 분 있고 시아버님 형제가 많다 보니 시고모님, 작은아버님 등이 계십니다. 한국 기준으로 보면 좀 시끄러울 듯한 대가족 분위기지요. 그렇지만 부군의 직장 때문에 우리는 시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고 특별하게 볼 일이 있지 않으면 1년에 추석과 설날 2번 정도 시집을 방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가 결혼한 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저한테 집안 청소나 빨래를 안 시키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부부 것 외에 시부모님 것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석날 시부모님 집에 갔더니 시어머니께서 목욕탕 청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일본은 목욕탕이 작으면서 움푹 파여 깊게 생겼습니다. 앉으면 목까지 물이 올라올 정도이지요. 목욕탕 청소를 하시는 시어머님을 보니 목욕탕에 거꾸로 박히실 것 같이 위험해 보여 나는 쫓아가서 시어머니의 등을 두드리면서 어머니, 목욕탕 청소 내가 할 테니 일어나세요. 어머님이 위험해 보여요. 하고 여러 번 등을 두드리자 어머님은 죽겠다고 일어나시더니 예, 너 왜 내 비즈니스를 뺐니? 이 목욕탕 청소는 내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다. 아니 내가 이 목욕탕 청소도 못하면 죽은 송장하고 뭐가 다르다는 거냐? 어머니가 힘들어 보여서요. 제발 부탁인데 내 비즈니스 뺏지 말거라. 너는 너의 비즈니스가 있잖아.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한국하고 문화가 달라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창가에 앉아서 시어머님이 청소를 하시든 말든 나는 독서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지요. 아마 한국 같으면 나는 놀고 시어머니는 청소하고 큰 사달이 났겠지? 또 신우가 이 꼬락선 일을 보면 하여간 나의 일본 시어머니는 자기 비즈니스라고 청소도 못하게 합니다. 즉, 내 물건이 아니면 만지는 것조차 싫어들 하시지요. 신혼 초에는 나도 뭘 몰라서 한국 방식으로 시어머니 화장대 뒤가 10년 이상 먼지가 너무 쌓인 것 같아서 먼지를 시원하게 털어드렸지요. 나는 나중에 시어머님이 보고 좋아서 칭찬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다가 오히려 자기 물건 허락 없이 만졌다고 아주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수고하고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는 그게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건 남편과 내가 사는 우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전부터 부근 서재 한복판에 영수증을 포함하여 잡다한 서류가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일부 정리 좀 했더니 부군이 자기 것 만졌다고 팔딱팔딱 뛰더라고요. 그건 복잡하게 널어 놓았어도 위치를 바꾸면 자기가 찾는데 시간이 걸리니 절대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친구들이 10명이나 집에 놀러 오니 그 서재에 종이 산더미 좀 치우자고 아무리 졸라도 30년째 안 치우고 지금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도 10년 쌓인 먼지 일망정 자기 것이라는 것이겠지요. 일본에서
가족들이 식사하는 것은 더 죽여줍니다. 누구라도 결혼하기 전 데이트하던 때가 정말 살가운 시기이지요. 어느 날 나는 식사 중에 맛 좋은 게 있어서 붉은 밥그릇 위에 하나 올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올려주기가 무섭게 너나 잘 먹어. 내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 먹으라고 하는 말 폭탄이 돌아와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후도 세월이 지나서 깜빡 잊고 한국식으로 또 먹을 것을 밥그릇 위에 올려주어도 너나 잘 먹어! 라는 황당한 말만 돌아옵니다. 당신은 이렇게 재미없는 인간이 다 있나 했었죠. 결국 많은 세월이 지나서 한국에 데리고 놀러온 아들의 행동을 보고서야 겨우 이해를 했습니다. 즉, 한국에서는 서로 먹을 것을 올려주고 나누어주고 하는 것은 사랑이고 정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정반대이지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침해당하는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먹을 예정인데 상대가 올려주는 바람에 억지로 먹어야 하는 부담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거절하는 것이었죠. 식사 문화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식당이든 어디든 음식을 남기면 간접적으로 내가 만든 음식은 맛이 없어 못 먹겠어 라는 무언의 공격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시어머니가 제 결혼식 때 한국까지 오셔서 우리 친정집에서 푸짐하게 차려준 음식을 보고 기절을 하시더니 다 못 먹는다고 자꾸 리바이벌 하시다가 결국 식사를 끝내고 나서 우리 어머니를 향해 도계자를 하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대고 사과를 하셨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그 의미를 잘 몰랐지요. 이제 다 성장하여 한국 친정집에 놀러오는 아들에게 주변 친척들은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성화를 하는데 아들은 잘 안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지요. 그랬더니 두 가지 깜놀할 이유가 있다고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친척들의 과잉 친절이 버거워 죽겠기에 안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술잔도 안 돌리는 생활 습관이 있는데 이는 나한테 있는 바이러스나 감염 등이 옮겨가지 않게 예방 차원에서의 배려라는 것이지요. 국제 결혼은 부부가 서로 상대방 국가 생활 습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부부싸움이 끝날 날이 없는 것이지요. 저도 결혼 전에 부군과 드라이브를 하다가 부군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를 세우더니 깡커피를 빼러 간다고 해서 그러라고 한 일이 있습니다. 얼마 후 깡커피 하나 달랑 사들고 온 부군은 운전석에 앉아서 딱 따서 껄떡껄떡 혼자 마시는 것입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쳐다보고 있다가 아니 이 새끼가 미쳤나? 자기 입만 입인가? 커피 한 깡통에 몇 푼이나 한다고 내 것을 안 사온 거야? 생각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한국 남성 같으면 분명 내 것도 사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화가 치밀어서 따졌지요. 아니 그깟 커피 몇 푼이나 단다고 네 커피만 사다 처먹냐? 에? 나더러 사오라고 말한 적 없잖아. 이 미친 인간아. 알아서 사와야지. 내가 마시는 게 그렇게 아깝냐? 아니, 내가 뭘 먹고 싶은지 내가 어떻게 알고 사와? 그렇게 화내려면 사오라고 말했어야지. 아니, 내가 커피 하나 먹는 게 그렇게 아까우면 내가 아예 밥숟갈 놓을게. 그럼 더 좋잖아. 살아온 습관이 틀리다 보니 우리는 그런 식으로 다투었습니다. 국제 결혼은 결혼 후도 엇박자가 잘 납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2년째
한 명밖에 없는 신우를 볼 수가 없어서 너무 궁금하여 부군께 물어봤지요. 여보, 도통 결혼한 지 2년이 넘어가는데 신우를 볼 수가 없는데 당신은 동생 본 지 얼마나 됐어요? 손가락을 열심히 세던 부군은 그것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 6년 정도 되나? 하는 겁니다. 6개월이 아니고 6년이요? 무소식이 희소식인데 뭐가 이상해? 일본 시집살이 관계는 이렇게 참 조용한 편입니다. 나는 오래간만에 우리 집수리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한국에서 인류 목수만 한 번에 5명 정도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시어머니 집까지 딱 철도로 세 정거장이지요. 시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시어머님은 실버타운에 계시니 시집은 빈집이었습니다. 목수 5명과 대모도 2명, 총 7명이 호텔에서 60일이나 묵자면 비용이 엄청나게 깨져서 널찍한 시어머니 빈집에서 묵게 하려고 계획하고 실버타운의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양해를 얻었지요. 어머니, 집수리 인테리어 팀 7명이 2달 동안 어머니 빈집 좀 사용하겠습니다. 오냐, 불필요한 비용 쓸 필요가 없지. 알았다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실버타운에서 우리 집으로 와서 사시게 어머님 방도 하나 꾸미고 있어서 휠체어가 들어가야 하니까 문지방을 전부 없애느라 공사가 좀 오래 걸려요. 아이고, 내 방도 따로 있구나. 고맙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 일본인이 습관적으로 말하는 샤꼬지레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머님의 빈말이라는 것이었죠. 일주일 후 시고모님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 제 시어머니가 자기 방에 자기 물건 남이 만지는 거 싫으시다며 그것도 눈물을 다 펑펑 흘려가시면서 며느리 좀 말려달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듣느니 나는 기가 막히고 황당했습니다. 아마 한국 엄마들 같으면 쓸데없이 호텔 비용 쓰지 말고 내 집 쓰라고 먼저 권하였을 법한 일이었지요. 나는 그날부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빈집 하나 통째로 빌려 해결은 했습니다. 하여간 죽는 순간까지도 내 것은 내 거로 철저하게 지키는 일본인 생활 습관에 또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울 것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렇게 철저한 자기주의가 생활화된 나라뿐가 국제 결혼을 했으니 나도 애로사항이 왜 없겠습니까? 하여간 우리 부부는 정년 퇴직하고 나서는 내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1년의 절반은 한국에 나와서 삽니다. 살면서 내가 제일 거북한 것은 누가 뭐 먹을 거를 가지고 우리 집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친구 하나가 반가운 나머지 가끔 들려서 반찬을 전해주면 방 안에서 부군이 아주 기절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친구가 나누어 먹는 친근감을 가지고 반찬을 해서 가지고 왔다고 고마워하는 데 비해 부군은 알레르기이시지요. 그럴 때마다 부군은 우리 부부가 무엇을 먹든 왜 저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냐는 반응입니다. 일단 뭔가를 받았으니 부담스럽고 받은 것에 대한 답례를 걱정해야 하고 또 입에도 안 맞는 것을 왜 무리하게 참아가면서 먹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부부 생각이 각각 차이가 크지요. 그러나 한국은 나눠 먹는 정이 깊어서 오히려 맛있는 거 혼자만 먹는다고 섭섭해하니 그 의식의 차이는 정말 작지 않습니다. 내가
한국인과 일본인의 생활 습관의 벽 때문에 일본인 부군한테 제일 크게 받은 고통을 하나 꼽자면 어느 날 경치가 아름다운 솔밭 공원에 나가서 워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큰언니한테서 1년 만에 전화가 걸려오니 반가워서 나도 모르게 언니 집 근처 공원에 있다고 말을 해버렸네요. 언니는 반가운 나머지 김치를 바리바리 싸서 들고 나와서 한 정거장 떨어진 사거리에 서 있겠다고 차로 이동해서 가져가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일본인의 성격을 잘 아니까 죽어라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가운 동생한테 하나라도 챙겨주고 싶은 언니는 어디 그렇습니까? 언니는 계속 고집을 부리며 이미 나와서 서 있으니 무조건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니가 무거운 김치랑 반찬을 들고 더운데 사거리 로타리에 서서 자꾸 전화는 걸어오고 부부는 우리가 왜 김치를 먹어야 하느냐고 안 간다고 하고 참 중간에서 뽑기는데 양쪽에 못할 짓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짐 들고 길에 서 있을 언니를 생각하니 나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북은 고집대로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니 언니한테 상처가 될 것 같아서 그날은 내가 정말 미쳐버렸습니다. 나는 부군과 30년 동안 살면서 말다툼 한 번 안 했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미쳐서 부군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실수를 해서 너랑 국제결혼한 것이니까 우리 그냥 이혼하고 나 좀 이제부터라도 편하게 좀 살자고 악을 써댔지요. 부군은 입을 꼭 다물고 진정해. 지금 김치 가지러 가면 되잖아. 말만 되풀이해서 그렇게 그냥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공짜로 김치 한 덩어리 받는 것도 국제 결혼한 부부 관계는 각자 살아온 생활 습관이 틀리다 보니 그렇게 험하게 부딪히기도 합니다. 아마도 결혼하고 살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한평생 살아온 부부가 있다면 그것은 어느 한쪽이 보이지 않게 참고 희생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나도 결혼하고 3년 정도 지나서 시작은 아버님께 추석 인사하러 갔더니 잘들 지내지? 란 상례적인 인사 말하기가 무섭게 부군이 잘 지내기는요. 저는 집사람이 너무 볶아대서 제가 겨우겨우 살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지상 정말 고생스러워요. 라고 답하는 것을 보고 당신은 농담도 재미있게 한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부군가 30년을 넘게 결혼 생활을 한 지금에 와서야 당시 부군의 그런 대답은 농담이 아닐 수도 있었겠네. 나 같은 다혈질 맞추면서 사시느라 부군도 나름대로 수고 많으셨겠습니다. 저도 이 나이가 돼서야 겨우 생활 습관을 인식했고 국제결혼의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